계속 해가지고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유죄다, 무죄다, 그 판결도 안 났는 상태에서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종북주의 마인드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을 조금 어느 정도 걸러내자라는 뜻에서 계엄을 했는데, 체제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체제를 바꾸는 그런 세력들을 조금 걸러내자라는 뜻에서 계엄을 했는 건데, 조금씩 뭔가 체제가 바뀌어지고 있죠. 상권분립의 초입과 그 다음번에는 검찰청 폐지, 이런 모든 것들이 체제가 바뀌어지는 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체제가 바뀌어지는 것을 조금 막고자 그래가지고는 계엄을 했었던 거지. 근데 그런 체제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알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도 조금 너무 이렇게 국민들 분위기를 본 것 같아.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 보면은 조이대 매일경제거든요. 다들 뭐 뉴스를 보겠지만은 조이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같이 동조를 했었죠. 근데 얘기를 한 거야. 너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끝냈다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조금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분도 조금 이렇게 콘으로 몰리는 거지. 여기 보면은 조희대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내겠다 그래요. 공론화, 이게 사법개혁하는데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그런 상황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내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가지고는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법개혁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확실하게 사법개혁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 상권 분립이 상권 분립의 초입 뭐 그렇게 내가 이야기는 했지만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뭐 권한, 그런 그게 조금 다 다른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행정부의 권한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자, 그리고는 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해가지고는 매년 4명씩 해가지고는 3년에 걸쳐 가지고 12명을 정원을 한다 그러네요. 3년 후에는 26명 체제가 완성되면은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그래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지. 그리고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이재명 합의 대통령의 측근들을 다 앉혀놓겠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 22명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 우파 쪽에 연관되는
대법관들을 앉혀놓겠어요? 아니라고. 좌파 쪽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대법관들을 앉혀놓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좌파의 파워는 더 커지는 거야. 어떻게 될지 참, 너무 이렇게 좌파가 지금 모든 것을, 의원들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 해가지고는 우세로 가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완전 어, 조금 너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이거는 상권 분립이 있다 하더라도, 상권 분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파워가 너무 세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파워는 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고는 이재명 씨가 들고 있는 그런 모든 재판은 무효화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제가 바뀌어지니까, 아, 대법관 쪽은 어떤 식으로 바꿔지고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 바꿔지고 등등 알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봐주는 거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내가 봐서는.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글을 쭉 보면은 반가워요. 닉네임이 난 당신이 영원한 극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그래요. 글쎄, 영원한 우파, 영원한 극우. 극우는 어떤 게 극우예요? 어떤 게 극우야? 나는 남북 문제에 있어가지고 글쎄, 북한에 달러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굴종의 저자세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1인자예요. 다른 건 없어. 남북이 잘 지내면 좋죠라고 하는 거는 나도 그거는 공감해요. 그렇지만은 북한에 달러 줘가면서까지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거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북한의 경제력은 북한이 키워나가면 되는 거잖아. 군사력에 모든 경제를 쏟아붓지 않고 북한 스스로가 경제력을 키워나가면 되는데, 우리한테 달러를 받고 본인들은 군사력을 키워나간다? 그건 조금 어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암튼 이번에 저기 뭐야 관세 협상, 상호 관세 어쩌고 그러면서 해가지고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먼저 이렇게 선납 그러면 그렇고 내라라는 식으로 달라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는 조금 약간 에바인 것 같은 거야. 뭐야 어, 저기 뭐지 미국하고 동맹이다 그러는데 그 많은 달러를 미국에서 원한다라는 건,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상호 관세라는 것은 그냥 빌미인 거고, 북한 개발에 있어 가지고는 그 돈을 미국 쪽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는 해보거든. 그래가지고는 먼저 이렇게 내라라고 투자를 하라라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건 뭐 그거는 나의 순전한 그냥 완전한 생각인 거고, 그렇잖아. 상호 관세 그러는데 3,500억 달러를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음, 글쎄, 나는 조금 에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상호 관세로 3,500억 달러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한 번에 그 많은 달러를 낸다라는 거는 조금 에바인 것 같고, 반반 이렇게 일부 주고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가 또 모여서 쓸 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는 이번에 에이펙 때 트럼프가 오잖아요. 시진핑도 오고. 그래 그때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뭐 또 관세 조율을 하겠지. 그때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거고, 아직 관세가 3,500달러를 뭐 줬다 이런 것도 아직 난 거 아니고, 판결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이펙 때 결정 날 것 같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때 되면 모든 것이 어, 윤곽이 드러나겠지.
음, 아마 그것도 내 생각에는 이재명 씨에 관한 모든 재판은 철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봐봐.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거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되면서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22명의 대법원장을 다시 임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대법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22명을 다시 임명을 한다 그러거든. 그렇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죄가 없어.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진짜 죄가 없는데 저렇게 계속 감옥에 둔다라는 거는 고의성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음, 보이싱 피싱, 보이싱 피싱, 보이싱 피싱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닉네임을 조금 바꿔봐봐요. 보이싱 피싱이 뭐야? 요즘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런데 어디 사시는데요? 요즘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난 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수익을 보죠.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도 주식을 하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주식 다 하지. 이재명 정권 잡고는 코스피 5층 간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정권 잡고 코스피 5층 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K자 들어가는 것도 하나 뭐야 주식 종목 선택해가지고는 해봐요. 나 먹방 뉴스 해가지고는 거기서 주식 종목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왜 어떤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 종목 사가지고는 새 차 바꿨다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양평, 양호열 그 재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모여야 될 것 같아. 대법관 이 22명을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새로 임명을 하는데 좌파 성향인 사람들이 임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모든 것이 좀 다 바뀌어 버렸는 거야.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깔아놓은 그 계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그 계엄을 난 내가 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건 계엄도 아니었어. 그리고는 해지하라 그래가지고 해지를 했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들고 일어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당시 때 공중파 방송에서 너무 뭐 계엄이 나쁜 것 마냥 심어준 거야 국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이 독재 뭐 그런 걸 부르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다들 그랬는데 봐봐요. 그렇게 독재를 할 생각이었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겠어요? 아니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좀 척결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국회에 종북주의자가 너무 많았던 거지. 20년 그러니까 1970 아니야 1970이 아니라 1998년도야.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15대 대통령 때 김대중이 나와가지고 됐잖아요. 15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 이렇게 김대중으로 인해 가지고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는 종북주의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국회에서도 너무 장악을 많이 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전두환 시절에는 북한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
김대중이 정권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씩 이렇게 어 우호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게끔 보여지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햇볕 정책 그러고 금강산 관광 그러면서 북한하고 관계를 이렇게 지어갔는데,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갔던 게 조금 또 단절돼 버리고, 그러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화로 평화통일 그러면서 확실하게 오픈을 했잖아. 그러면서 뭐 과거에 개성공단하고 개성지역의 뭐 발전 뭐 투자 뭐 등등, 그 당시 때 그런 이야기가 은연중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 그러고 있다가는 음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로 평화통일을 했지만은 3 차까지 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성사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잡았잖아. 누구? 윤석열. 그러면서 얘들은 문재인 때 그렇게 대화로 평화통일을 했던 것을 이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고의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난 솔직히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런 상황이 조금 납득은 안 갔었거든요. 납득은 안 갔었는데 어 그렇지만 어 뭐 정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뭐 햇불 촛불 뭐 그러면서 해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탄핵이 됐을 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는 업무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27 번이나 탄핵을 외친다라는 거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한 것보다도 더 어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난 보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뉴스를 읽으면은 계속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연발을 한 거야. 그러면은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을 초래시켜 놓고서는 얘들은 오히려 윤석열을 모함을 해 가지고는 계엄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저렇게 1년 가까이 교도소에 넣어 놓는다라는 거는, 나는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는 뭐 정권을 다시 잡고 뭐 어떻게 간다 이런 그거는 힘들겠지만은, 그냥 석방을 시켜 가지고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제대로 업무 보게끔 하질 않았잖아. 민주당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당, 야당이 왜 있어요? 서로 협치하라고 해 가지고 여당, 야당이 있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도와준 게 없어.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크게 도와준 게 없었던 걸로 난 보여지더라고요, 뉴스를 읽을 때마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해 가지고는 탄핵이 되면서 이렇게 봤을 때에 '왜 그런가? 왜 저렇게 두 당이 결합이 못 되고 그다음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서 저렇게 돌리는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길을 못 핀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석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기사도 그렇고 전부 다 찌라시야. 거짓이고. 지금 뉴스에 뉴스 그다음번에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은 70~80%가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그리고는 요소는 맞겠지. 요소는 있는 거겠지만 다 거짓인 거야. 김건희 여사 뭐 저기 뭐야 주식 투기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되었다면은 과거 그 시점 때에 뭐 죗값이 무너졌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 와 가지고는 김건희 여사한테 모든 죄를 없는 죄까지 만들어 가지고는 그렇게 감옥에 넣게끔 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모 세력이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TV에서 나오는 방송만 보고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하는 방송은 그냥 단편만 보여주는 거잖아, 단면만. 그런데 앞뒤 정황, 그다음에는 시간적인 거 그런 거 다 생각을 해서 보면은 어 죄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만드는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잖아 다.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는 윤석열이 계엄을 했고, 그리고는 대통령은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 가지고는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까지 뭔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집어넣는다라는데,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조사를 해가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후 그 시점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상황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죄를 묻는다라는 거는 어폐가 보여진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 죄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물어 가지고 죄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대화로 평화통일을 해 가지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USB하고 돈까지 북한에 줬는데, 달러까지. 그런데 대화로 평화통일 된 게 있어요?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니 레드 저기 뭐야 채팅창에 레드문이 문재인이 계엄했음 그러는데, 계엄을 안 했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행위 같은 경우에 이적 행위잖아요. 그렇잖아.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이 된 것도 아닌데 USB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정보를 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를 그렇게 줬다라는 거는 이적 행위잖아요. 죄를 물을 수 있는 거라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에 달러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일인자예요. 북한에 달러를 주게 되면은 북한이 우리가 준 달러를 가지고 걔들은 무기를 생산을 하잖아. 군사력을 강화를 시키고. 과거 6.25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북한이 먼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 군사력의 모든 경제를 이렇게 쏟아붓는다라는 거는 누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북한을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정동영 그 사람이 북한을 쳐들어갔다 그러더라고. 무인기를 날려보냈다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정동영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때 북한에서 먼저 무인기를 우리나라에 보냈어. 그래 염탐을 했다고. 그러고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에 그렇게 무인기를 보낸 건 뭐 북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거야.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거 가지고는, 뭐 무인기 몇 대 날려 보낸 것 가지고는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정동영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통일부 장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나는 좀 이번에 많이 실망이 들었다라는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보내는 거는 북한을 정찰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북한이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거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뭐 북한한테 큰 뭔가 해를 입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 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면은 내가 봐서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대로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랑 생각을 동일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은근히 간첩 많아. 지연 이 사람이 간첩 타령하네 그러는데, 왜? 지려? 어? 본인 보고 간첩이라 그럴까 봐? 응? 그러니까 음 지금 어떤 세력들을 선동을 해 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 크게 큰 죄를 지었는 것 마냥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시 때 대통령이었고, 그리고는 충분히 계엄은 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왜 계엄을 했어요? 왜 계엄을 했어? 응? 왜 계엄을 했냐고. 지금 채팅창 보면은 지연이라는 이 사람이, 야, 지금 간첩이 무섭니? 이렇게 적어놨어. 너 간첩이니? 북한 사람이야? 어? 지연, 너 북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런 북한 세력도 많고. 신고해? 그래, 알겠어. 신고. 어떻게 신고해 줄까? 여기 메시지 신고는 멘트가 많아. 응? 테러 조장으로 해줄게. 그러면은 테러 조장으로 해줬다. 그리고는 사용자 제한 시간 설정을 해줄게. 왜? 난 내가 봐서는 지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면 저렇게 이야기를 못하지. 그렇지 않을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좌파라고 한다 하더라도 변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체제가 바뀌고 있잖아. 체제가 바뀐다라는 게 좋은가 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좌파의 세력이 너무 커져지는 거야. 그러면은 한쪽이 독식이 돼버리면은 그대들이 어 글쎄 뭐 민생지원금 뭐 그다음에 기초수급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들이 지금은 좌파한테 어느 정도 쓰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 좌파가 이렇게 세력이 커져지면은 그대들이 필요가 있을까? 응? 알겠어요. 수준 이하인 방송 같으면은 그냥 듣지 말고 나가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좀 계몽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준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대화가 되는 방으로 가세요. 닉네임 쓸모도요. 여기 대충 보니까 종북 좌파들은 내한테 반감이 많더라. 종북 좌파들만 반감이 많아. 나도 여러분들한테 반감이 많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세금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그 세금을 국회의원이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은 우파 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많이 내지 않을까? 왜? 우파 쪽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선호를 하는 거고 좌파 쪽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선호를 하니까. 그렇잖아. 여기를 애도문이 계엄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회피하지 마시고 설명 좀. 그런데 계엄이 맞다고 하셨는데, 계엄이 맞다라고, 난 계엄이 맞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계엄을 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를 할 때 대한민국의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로 전복을 시키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로 바꾸려고 그런다라는 거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가 뭐예요? 사회주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치면은 과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사회주의였는데 지금은 또 바꿔놨지.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자본주의 이렇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5년 임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끌어내리지도 않고 임기에 있는데 탄핵을 무조건 외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가 있는 동안 계속 시종 탄핵을 외치고 그다음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제가 바뀌는 것을 바뀌지 않게끔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체제가 바뀌게끔 어떤 식으로 선동질을 하냐면은 유튜브 나와 가지고는 어 공산주의 그런 마인드가 맞다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는 거지. 자본주의 세력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전달을 시키고 그런 그게 보여지니까 그런 극을 어느 쪽에서 많이 하냐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런 극을 그렇게 의원들이 간접적으로 내포를 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한 거는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저런 걸 다 벗어나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이 있었고 그리고 난 내가 생각을 했을 때에 종북주의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종북주의자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멤버들이었어. 그런 멤버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너무 많은 거야. 그거는 내가 정치를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는 몰라도 정치계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전두환 시절을 어, 옹호하냐, 전두환 시절이 맞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난 내가 생각했을 때 전두환 시절에는 대한민국에 간첩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두환은 그런 북한 간첩들을 조금 이렇게 그런 세력들한테 강압적으로 좀 나왔었지. 그리고 그 당시 때 종북주의자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책을 배포한 뭐 정청래나 뭐 저기 뭐지 김민석이나 지금 현재 국무총리인 그런 사람들은 다 안방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좀 스트롱하게 나갔던 건 맞아요.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배타적인 건 맞았지. 그렇지만은 문민정부가 들었으면서 특히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면서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오픈화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냐 하면은 이게 점점 커져 가지고는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뭐 대한민국이 한당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게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이 뭐 어느 정도 세력은 잡고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더 커져져 버리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나중에 지금은 금방은 아니겠지. 지금은 금방은 아니겠지만은 나중 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우리가 뭐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지만은 속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아직도 북한이 무서움, 간첩이 무서움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채팅창에 글 적는 그대들이 나는 북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말이 맞아, 아니면 생각이 맞아, 문화가 맞아, 뭐가 맞아요?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사상적으로도 안 맞아요. 호칭부터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북한 세력에 대해 가지고 조금 배타적으로 나왔던 거 그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배타적인 거야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으면은 북한 세력들이 너무 활기를 치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탈북민들이 3만 명이래요. 난 그렇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는지 몰랐어. 북한에서 건너왔으면은 북한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 그냥 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꿔 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거야. 그럴 바에 뭐하러 남한으로 넘어와요? 그냥 북한에서 본인들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전향한 사람이에요. 전향한 사람이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국민의힘이니까 그쪽으로 간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저기 뭐야, 저기 어디지? 북한 세력하고 조금 이렇게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 간 거고,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당이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가 약간 보수적인 게 있잖아요. 그 보수적인 거에서 조금 진보적인 그런 마인드로 가자 하는 그런 세력도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그런데 그 세력 말고 뭐라 그럴까, 약간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호적인 그런 그게 있는데, 나도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한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그건 있지만은, 그렇지만 북한의 굴종인 저 자세로 가면서까지, 그리고 북한에 달러를 줘가면서까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탈북민 욕하다가 국민의힘의 탈북민 국회의원,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레드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아이, 뭐 또 이재명이 죽어야 또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황 오빠. 그건 아니고. 예. 내가 봐서는 그냥 이건 내가 생각하는 레파토리예요. 더불어민주당에도 두 파가 나눠지는 것 같아. 이재명파하고 동계동파. 동계동계파는 김대중파예요. 이재명파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러니까 동계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영파인 것 같고, 이재명파는 진보인파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는 이재명 할배 대통령에 관해 가지고는 약간 모함도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는 모함인 것 마냥.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이렇게 다 모함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모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우파라고 해가지고는 음,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 글쎄,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약간 좀 스트롱하다라는 게 보여져요. 이렇게 극우, 이 윤석열 석방을 외친다고 해서 이 극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극우 극좌가 색깔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지. 주체성, 전통, 고유성 뭐 이런 거 따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 외치는 게 극우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 외치는 것을 내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전두환하고 비슷하잖아요. 계엄을 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뒀을 때. 그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독재가 아니었어. 3S 그래가지고는 뭐 스포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섹스 문화 뭐 등등 해가지고는 대통령이 이렇게 군인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그걸 조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반감을 가지게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런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런 것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좀 어 유아작용 그래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좀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다라고 이렇게 이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들은 다 종북주의자들인가요? 왜? 전두환이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스트롱했었으니까. 북한하고 있어가지고. 왜? 북한은 좀 공산주의 마인드고 우리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 외에는 전두환 시절에 난 고등학생이었는데 뭐 독재라는 것을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전두환 쪽하고 세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흐려놓는 그런 세력들을 좀 척결하자라는 뜻에서 그랬던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보면은 민노총하고 항상 그렇게 세력들이 측근에 있잖아요. 이번에도 민노총에서 간첩이 나왔다 그랬잖아. 더불어민주당은 그쪽 라인들하고 항상 손을 잡잖아요. 과거에 전두환 때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과거에 북한에 건너갔었어요. 임수경 해가지고는 검색에 찾아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전두환 시절에 이 사람이 북한에 갔던 거야. 정치, 사회, 뭐 운동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북한에 건너가가지고는 그때 어 학생 대표로 갔었던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 건너갈 때 이걸 도와준 사람이 임종석이에요.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북한하고의 관계를 조금 완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 그게 좀 강했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북한하고 이렇게 완화 관계까지는 좋지만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인 나라이지 사회주의의 공산주의는 아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좀 약간 그런 공산주의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임수경이라는 애가 북한 대학생 단체인 조선학생위원회가 20일 결성해가지고 63주년을 맞이한다. 조선학생위원회는 1960년 5월 20일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조직된 대학생 중심의 정치 조직이다. 북한은 학생들을 인재와 유능한 간부로 양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단체는 1989년 전대협 대표로 미립북한 임수경 양을 초청한 것으로 유명하다. 1989년 7월 1일에서 7일 열린 평양 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은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요. 네, 이런 세력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거야.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국회에 너무 많은 거야. 저런 세력이 없는 범위에서 우리가 그냥 북한하고 유화작용으로 가는 거랑 저런 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유화작용으로 가는 거랑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봐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세력들을 조금 국회에서 좀 배제를 시키자라는 뜻에서 그랬던 거예요. 정청래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6권을 배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국회에서 좀 배제시키자라는 뜻에서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 약간 북한의 그런 분위기가 대한민국 국회에 많이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지금은 국민들이 크게 못 느끼지만은 나중 되면은 조금 더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레드문이 어디 가서 전두환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두환 대통령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를 거쳐갔으니까.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아주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로 가져야 되지 사회주의의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나온 대통령은 전부 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다 깜빵을 보낸 거야.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크게 잘못한 게 없지만은 깜빵에 갔죠.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보면은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서 가리는 거야. 그리고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 그리고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들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런데 속속에 들여다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특히 우리 가구 강우병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뭐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때 얼마나 많은 선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명박 때라 그러더라고. 나는 이명박 때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명박 때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촛불인지 횃불인지 들고 그렇게 시위를 했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있다가는 이 뭐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는 감옥에 넣으려고 그랬다가 안 돼 가지고는 횡령으로 또 접근을 했죠. 횡령 가지고도 찾아보니까 안 돼 가지고는 뭐로 집어넣었어요? 국정농단 그러면서 집어넣은 거야. 그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에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이 있고 급박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봐서는 체제를 바꾼다라는 거는 위기 상황이고 대통령 집권해 가지고 27번의 탄핵을 외쳤다라는 거는 그거는 분란이에요. 내란이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다라는 거는 더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나 분명히 이야기했어. 자, 나 이제 내가 다 이야기했고요. 여기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가지고는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은 어,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우리가 감안을 할 수 있겠죠. 22명의 누구 세력,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부는 누가 장악하게 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기에는 상권 분립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다 뭐 독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 이제 종료를 할게요. 여기 보니까 종북 좌파들 진짜 많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종북 좌파 이거하고 진짜 종북 좌파 뭐 북한 세력.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그냥 북한하고 잘 지내면 좋잖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어, 틀린 세력들이라는 거지. 아까 전에 저기 그 적어놓은 거 봤죠? 북한 사람이 무섭나요? 간첩이 무섭나요? 저렇게 적어놓은 거. 난 무섭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한민국 사상이 바뀔 수 있게끔 저런 애들은 선동질을 하는 거야.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 베푸는 거지 삥 뜯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는. 본인 자식이 학교 가가지고는 힘센 놈한테 돈 뺏겨오면 기분 좋아? 안 좋지. 똑같은 거야. 나 이제 종료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